좀 더 아름답고 좀 더 향기로움으로 채워져 푸르렀던 날 못지않게 풍요롭고 환희로운 내일이 윈윈으로 펼쳐질 수 있으리라. 그리하여 인생길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알뜰한 정 아낌없이 나누며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생기로운 마음의 텃밭을 함께 일구어 나간다면 한 번 왔다가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생일지언정 가슴 뿌듯한 여한 없는 인생길이 되리라. 이완래 시인의 가을 인생을 생각하면서 라는 시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요를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동시 낭송해드리면서 동요로 만나는 세상 출발하겠습니다. 송편 이규원. 아빠가 만든 송편 별님 같아요. 엄마가 만든 송편 달님 같고요. 내가 만든 송편 구름 같아요. 아빠가 만든 송편 맛이 있는 핵콩 들어있고요. 엄마가 만든 송편 고소한 깨소금이 들어있고요. 내가 만든 송편 달콤한 알밤이 들어있지요. 이규원님의 동시 송편이었습니다. 맛있는 송편시를 읽으니까요. 추석이 성큼 다가온 것 느껴지시겠죠? 오늘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이 추석이니까 오늘이 추석날 2부네요. 어른들의 동심을 깨워주는 방송. 어린이보다 어른들이 더 많이 듣는 방송. 동요로 만나는 세상이에요. 오늘은 추석 특집 방송으로 동만세 담당 프로듀서인 천수민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이 마이크로 들으니까 네. 정말 좋네요. 네, PD님 자기소개 직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만세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만세 담당 PD이자 또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PD로 일을 하고 있는 천수민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 네, 오늘 이렇게 같이 진행하게 됐는데요. 아니 매주 음향 디렉팅만 이렇게 해주시다가 오늘 동만세 첫 출연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진행하실지 각오 한마디 해주실래요? 뭐 제가 동료처럼 뭐 낭랑하고 밝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오늘 조원경 선생님 따라서 네. 네, 호흡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아니요 목소리 엄청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생기기도 잘생기셨어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다 나가고 있는데 들켰네요. 네, 아주 그냥 수려하게 생기셨습니다. 네, 매주 동요를 들으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셨던가요? 네, 항상 제가 녹음 전에 이제 대본을 받으면서 이제 동요 음악을 들어보는데 네. 항상 그 준비하는 시간이 약간 힐링되는 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또 녹음 중에 또 가사를 보면서 들으면 또 색다르더라고요. 네. 네. 동요 노랫말이 참 좋은 말들이 네. 많습니다. 네. 동요 들으면은 노랫말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곱씹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만세 오늘의 동시는 아까 송편이라는 시를 읽어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송편에
어떤 고물이 들어있는 것을 좋아하세요? 저는 생각해봤는데 네. 깨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네, 깨 좋습니다. 달짝지근하고 맞아요. 고소하고 맛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송편을 깨물면서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어떤 게 들어있는지. 콩인지 맞추기. 네. 저는 다 좋아합니다. 깨는 깨대로 맛있고, 콩은 콩대로 맛있고, 또 알밤이 들어있는 것은 또 알밤대로 맛있고, 네, 뭐 없어서 못 먹습니다. 네. 옛날에는 송편을 집에서 만들어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저는 할머니 댁에서 어릴 네. 적에 가면은 네. 이제 추석 때 좀 손을 이렇게 만든 기억이 있어요. 네. 일부러 또 제가 만든 걸 먹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모양을 좀 특이하게 제 거 티나게 만들다가 티나게. 네, 속이 터져가지고 오. 결국엔 못 먹었던. 아, 네, 그래요? 네. 속이 다 나와가지고. 네. 네. 공룡 모양으로 만들고 막 이랬어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주 어렸을 적 기억이라 좀 흐릿한데요. 이렇게 반죽을 하잖아요. 네. 떡반죽을. 그러면 이렇게 절구에 넣고 이렇게 막 오. 방망이로 네,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그런 경험을 제가 좀 해봤어요. 근데 직접. 이 떡반죽이라 엄청 찰지잖아요, 반죽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방망이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찰져서. 그래서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좀 힘들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치대서 그걸 찰지게 그러니까요. 만드실까요? 다 저희들 먹이려고. 네. 잘된 떡반죽을 그 적당한 크기로 떼어서 그 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예쁘게 빚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송편이 되는 건데 이 동요에도 송편 노래가 있나 찾아보니까 노래가 좀 여러 노래가 꽤 있더라고요. 그 중에 오늘 첫 곡으로 고른 노래가 있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김종영 작사, 김희정 작곡, 추석 송편, 아리새 중창단 노래로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추석다리 둥실둥실 동산 위에 떠오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는다. 해찬 예밭 성도 단풍 앞산 솔수 위에 놓고 해탈 소고 기진다. 모락모락 연기 속에 농악대 돌아간다. 조상님의 으랑에 강강술래 돌아간다. 호박다리 이거 동산 위에 둥실 뜨면 온 가족이 정답게 앉아 행복을 빚는다. 해찬 예밭 사랑도 단풍 뒷산 솔수 위에 놓고 안쓰러 발을 찐다. 농악대가 돌아가는 집마다 나눠 먹자. 시골 냄새 솔솔 정 넘치는 추석 송편. 김종영 작사, 김희정 작곡, 추석 송편, 아리새 중창단 노래였습니다. 네. 이 노래는요, 2007년도 제1회 금산 창작동요 대회에서 발표된 곡이에요.
국악풍으로 아주 신명나는 곡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이 곡에서부터 추석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벌써 할머니 댁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할머니 댁 추석날 가셔요? 네, 저는 가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어릴 때는 갔었어요. 이제 슬슬 안 갈 때가 되긴 했죠. 아니죠. 어른들 찾아뵙는 거는 네, 계속 명절 때는 찾아뵈면 어른들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정도 담뿍 사랑도 담뿍 남은 송편을 먹고 나면 정말 정과 사랑이 넘치는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서 송편도 같이 만들고 같이 먹고 그러면 좋을 텐데 요즘은 송편을 사죠. 그렇죠. 직접 만드는 곳은 많이 없죠. 네. 추석 송편은 한국의 전통 떡 중 하나로서 한국에서는 주로 추석 때 먹는 풍속이 있는데요. 송편은 추석 때만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평소에는 잘 안 먹. 설날에도 안 먹는 것 같고 설날은 그냥 떡국을 먹죠. 맞아요. 네. 예전에는 일찍 익은 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려 송편이라고도 했대요. 오려, 오려. 올벼라는 뜻이래요. 벼로 이제 벼를 찧어갖고 이제 쌀이잖아요, 그게. 네. 추석 차례상에 쌀밥 대신 주식으로 올리는 그런 추석에만 먹는 음식이 이 송편이었대요. 쌀밥을 안 올리고 이 송편을 올리는 것도 그렇군요. 있었나 봐요. 네. 또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자식이 태어난다.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스미 PD님은 송편을 예쁘게 만들어 보시지? 아까 안 왔던 것 같은데. 아까 네 모양을 특이하게 만들었다 했는데 그래서 한 소리를 듣지 않았나. 이제부터 뭐 예쁘게 만드시면 되죠. 네, 이제 좀 자식 생각을 그렇죠. 해가지고 한번 네.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옛날 그 막 여러 모양 냈던 거는 어린 시절에 만들었던 맞아요. 거고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이제 송편을 점잖게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좋겠습니다. 송편을 찔 때 솔잎을 깔고 찌거든요. 네. 이것은 왜 그러는지 아세요 혹시? 뭐 그냥 찌는 것보다 좀 예뻐 보여서. 예뻐 보여서. 네. 솔잎을 깔고 이렇게 송편을 찌게 되면 솔잎 모양도 이렇게 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송편에. 결대로 나니까. 네. 그래서 예쁘게 보이려기보다 이 솔잎이 네. 향이 나잖아요. 향이 네. 향도 나고 이제 송편끼리 짝짝짝짝 하다 보면은 왜 떡이니까 달라붙잖아요. 서로 달라붙지 말라고도 이렇게 까는 거고요. 되게 의미가 있었네요. 네. 이 가을 맛은 송편에서 오고 송편 맛은 솔레음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솔잎을 까는 이유인데요. 정말 미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솔잎 향도 나고 또 그 솔잎 향이 나는 걸 또 먹게 되면 네, 또 맛있는 향이 나면서 먹게 되는 거고요. 맞아. 네, 여러 가지를 뭐 고려해서 만든 건데 또 솔잎을 깔면 잘 상하지가 않는다고 해요. 송편이. 왜냐하면 이제 더운 날씨가 있잖아요. 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할 수도 있으니까. 네, 햇볕도 뜨겁고 그러니까 좀 덜 상하게 하려고. 그리고 솔잎에는 살균 효과도 있대요. 되게 좋네요, 솔잎이. 네. 그렇죠. 네, 장점이 많아. 솔잎은 그렇죠. 소나무도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줍니까? 이 소나무 솔잎이 송편들끼리 서로 착 달라붙어 버리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송편을 하나씩 집기가 좋겠죠. 붙은 것만 억지로 떼려 그러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송편도 다 망가지고. 네. 네. 잘못 만들어서 망가진 것도 있지만 서로 막 붙은 거 떼려 그러다가도 망가져요. 맞아.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의미가 있었네요. 네. 추석은 음력 8월 15일, 8월 보름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네.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면서도 또 8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서 한가위라고 한대요. 네. 그래서 한가위 추석, 한가위 보름달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어떻게 정했냐면 추석 시즌이니까 이제 추석 연휴가 계속되고 그래서 추석 특집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야.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의 속담도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꽉 찬 보름달처럼 항상 넉넉한 그런 한가위처럼 앞으로도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에 뜨는 달 보름달은 유난히 크고 밝은데요. 이 보름달 노래 듣고 또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서광자 작사, 조원경 작곡, 보름달, 임강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한 방 웃음 지으며 온 세상을 비춘다. 물 위에 내린 달이 살짝 살짝 웃는다. 달을 보며 달 따라 웃음 짓는 사람들 둥글게 둥글게 달처럼 살아가고파. 보름달 쳐다보며 달과 함께 있으면 어느새 우리 얼굴도 보름달이 된다. 한 방 웃음 지으며 온 세상을 비춘다. 물 위에 내린 달이 살짝 살짝 웃는다. 달을 보며 달 따라 웃음 짓는 사람들 둥글게 둥글게 달처럼 살아가고파. 보름달 쳐다보며 달과 함께 있으면 어느새 우리 얼굴도 보름달이 된다. 서광자 작사, 조원경 작곡, 보름달, 임강 어린이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희망 더하기 13 발표회에서 처음 발표가 되었고요. 다음 달에는 파랑새 창작동요 제31집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재수록될 예정입니다.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정순철 짝짝꿍 어린이 합창단 단원 중에서 새로 녹음했어요. 그렇군요. 네. 보름달은 둥근 달이어서 만월이라고도 하는데요. 보름달을 보면 왠지 꼭 소원을 빌어야 할 맞아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스맨 PD는 이번에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세요? 제가 옛날에는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많이 들었는데 네, 약간 속물적이긴 한데 네, 또 이번에는 네. 또 살아가니까 건강이 좀 건강. 우선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 그냥 제 아는 사람들 다 건강하게 네.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빌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건강이 최고예요. 네, 하루하루 먹어가니까 느끼더라고요. 그럼요. 얼마나 먹었다고. 그래요. 맞아요. 아프면은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우울하고. 맞아요. 몸이 힘들면 다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느낍니다. 네, 저도 그럼 건강에 대해서 빌게요. 아마도 그 달님이 그 소원을 꼭 들어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네. 뭐가 떠오를까요? 뭐 방금 들었던 보름달도 있고 네. 아까 얘기했던 송편이나
네. 그리고 이번에 연휴가 또 길잖아요. 조성 엄청 연휴가. 깁니다. 네, 네, 연휴가 엄청 길어요. 이번에. 맞아요. 네, 뭐 고향 가는 길도 있고 또 버스나 기차를 타고 이렇게 또 귀향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고향이 여기 옥천이세요? 저는 고향은 창원입니다. 창원. 창원인데 약간 네. TMI로 하자면 창원에 있다가 네. 서울에 있다가 그다음 수원에 있다가 이제 어. 대전으로 내려온 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대전에 살고 있고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향은 창원이군요. 네, 그러면 할머님 계신 곳이 창원이에요? 네. 친할머니 댁은 통영이고 아. 외할머니 댁은 창원입니다. 아, 그쪽 경상도 지방이시구나. 네. 와, 통영도 참 좋던데. 맞아요. 네. 약간 그 동피랑도 있고, 동피랑, 네, 맞아요. 동피랑도 있고. 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통영이 그 이름이 바뀌기 전에 뭐였죠? 충무? 충무였죠. 네, 충무. 충무김밥. 맞아요. 네, 지금도 통영에 가면 그런 충무김밥 같은 걸 많이 파나요? 많이 팔죠. 근데 아. 거기 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단순하지만 네.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 좋아해요. 그 석박지. 맞아요. 맛있게 석박지랑 해갖고. 네. 그리고 거기로 가면은 그 어묵 무침이 네, 있어요. 네. 어묵 무침도 있고 그래서 같이 먹으면 삼합처럼 네.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 충무라고 이름 지어 있을 때는 한 번 가본 것 같아요. 딱 한 번. 근데 통영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한 번도 가보질 못했는데 네. 한번 시간 내서 꼭 가보겠습니다. 가서 충무김밥 먹고. 저는 제 1의 고향은 서울이지만 네. 제 2의 고향이 여기 옥천입니다. 음, 제 2의 고향 여기가 옥천이에요. 옥천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온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진짜 오래되셨다. 네, 뭐 한 1박에서 3박 정도까지는 여기서요, 뭐 행사도 있고 그래서 해본 적은 있는데, 근데 저는 언젠가는 네. 옥천에서 꼭 한 1년 정도는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만. 딱 1년. 더는 못 살 것 같아요. 뭐 현재 뭐 하는 일이 맞아, 많아서 네. 힘든데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좀 건강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네. 또 귀촌이니까. 네. 사실상. 몸이 아프면 또 귀촌하지도 못해요. 맞아요. 옛날 추석에는 또 이렇게 설날처럼 떼떼 옷을 입었어요. 음, 떼떼 옷 아세요? 아주 처음 들어봤어요. 떼떼옷이라는 단어를. 떼떼 옷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말로 네. 이렇게 너무 귀엽잖아요. 떼떼 옷. 이렇게 떼떼 옷. 새옷 같은 그런 알록달록한 음, 곱게 만든 아이의 옷을 이루는 말인데요. 옛날에는 추석에도 한복을 입었어요. 정말 까마득한 옛날 얘기예요. 맞아요. 네. 설날에만 보통 입잖아요. 네, 그 까마득한 옛날에 제가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설날에도 한복을 입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안 입긴 하죠. 그쵸. 정말 뭐 행사가 겹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그렇죠. 네, 잘 안 네. 입더라고요. 그래서 한복도 개량이 됐고 맞아요. 개량 한복들은 가끔씩 입으시는 것 같아요. 음. 한복을 입었었을 때가 어렸을 때죠. 저 애기 어른 돼서는 없었고 네. 이제 어릴 때 제가 입었던 거를 사진으로 본 기억은 있어요. 아, 사진, 네. 돌사진 이런 거. 네, 약간 아. 돌사진 이런 거. 그렇군요. 그래요. 저는 한 6학년 때까지, 5, 6학년 때까지 입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옛날 사람이니까. 또 여성 한복은 또 입기도 불편한 편이잖아요. 네, 네. 그래요. 많이 입어야 돼. 속치마도 맞아요. 입어야 되지, 뭐 거치마도 입어야 되지, 줄도 매야지. 뭐 힘들어. 자, 이번에는 한가위 밝은 달이라는 노래 들어볼 텐데요. 달도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초승달서부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한가위 밝은 달은 엄청 밝대요. 맞아요. 보름달이니까. 보름달이니까. 동그라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윤보영 작사, 설재호 작곡, 한가위 밝은 달. 김나람, 노재경 노래로 듣겠습니다. 동산 위에 보름달 달이 통통 밝은 달 한가위 날 송편 먹고 해가 불러 죽는 날 둘러앉아
윤보영 작사, 설재호 작곡, 한가위 밝은 달, 김나람, 노재경 노래였습니다. 오늘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주제로 동요 듣고 있습니다. 아까 한가위에 대한 말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우리 속담에 있는 말이잖아요. 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네, 늘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은 정말 추석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네. 이날 또 많은 음식을 장만하잖아요. 아우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잘 먹고 네. 잘 또 즐거운 놀이를 하면서 놀게 되니까 늘 이날만 같았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배불리 먹지도 못했고 또 일에만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박한 소망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짜 최고 행복한 거. 그렇죠. 이번 추석 연휴는 한 6일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되게 와, 길어요. 네, 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유. 기니까. 해방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세워놓은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외가 쪽에 좀 갔다가 이제 추석 세고 나서는 뭐못 봤던 친구들 만나면서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친구들도 만나고 네. 또 이렇게 한 잔도 하고. 좋죠. 네, 계획이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과음하지 마시고요. 네. 자, 오늘도 동만세의 전래동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 정아 쌤이 부재하니까 스민 PD 역할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정아 쌤보다는 뭐 한참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도깨비를 물리친 사물놀이.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아이가 자, 마을 어귀에 있는 장승까지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하고 말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허수아비가 두 팔을 팔랑거리며 열심히 응원을 했어요. 먼저 도착한 훈이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야 1등이다. 그러던 어느 날 논에 나온 아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나 아이들을 응원해주던 허수아비와 논의 벼들이 모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훈이와 아이들은 이것이 분명 도깨비의 짓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도깨비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훈이와 아이들은 꽹과리, 징, 장구, 북을 가지고 논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며 벼들이 몹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훈이와 아이들은 매우 놀랐지만 꽹과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깽깽깽깽깽깽깽깽깽깽깽깽. 그러자 하늘이 천둥번개가 치는 것처럼 우르르 쾅쾅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꽹과리 소리는 천둥을 닮았거든요. 그러자 깜짝 놀란 도깨비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징이다. 징. 자, 이번에는 징이다. 징. 미니가 징을 치면서 재빨리 논둑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자 세찬 바람이 불어왔어요. 도깨비들은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우왕좌왕 몰려다녔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구 들어간다. 순덕이가 논둑으로 올라서며 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그러자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후두둑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깨비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북 들어간다. 북 들어오십시오. 덕이가 덩실덩실 북을 치며
논뚝으로 올라섰습니다. 둥둥둥둥. 그러자 커다란 구름들이 하늘을 뒤덮으며 뭉게뭉게 하늘로 모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도깨비들은 무서워서 덜덜 떨었지요. 그리고 훈이와 미니, 순덕이와 덕이가 모두 함께 사물놀이를 하며 악기들이 하나의 소리로 울려 퍼지자 도깨비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더욱 신명나게 악기를 치기 시작했지요. 마침내 도깨비들이 슬금슬금 저 하늘로 멀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우리가 도깨비를 와, 물리쳤다. 우리가 도깨비를 물리쳤다. 그래. 훈이와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쓰러졌던 벼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네, 아이들이 사물놀이로 도깨비들을 혼쭐 내주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이 목소리 연기? 어렵네요. 힘드셨죠? 확실히 정화 선생님 잘하시네. 근데 뭐 한두 번 하다 보면 네.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내용 정달만 되면 되죠. 좀 더 실감 나게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오늘 처음이니까. 맞아요. 네, 시도가 중요한 겁니다. 다음번에 더 기도할게요. 네. 아니 우리 사물놀이가 우리나라 민속 악기인 그 네 가지 악기인데요. 네. 꽹과리, 징, 장구, 북 이 네 가지 악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꽹과리는 천둥을 의미하고요. 징은 바람, 북은 구름, 장구는 비를 의미한다고 해요. 양을 나누어서 구분하면 가죽으로 만든 북과 장구는 땅의 소리를 나타내고 쇠로 만든 징과 꽹과리는 하늘의 소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꽹과리는 덩치가 가장 작으면서도 소리는 가장 도드라지잖아요. 네. 깽깽거리니까 깽깽깽깽깽깽깽. 사물놀이에서 지휘자의 역할을 맡는다고 해요. 또 징은 선을 두둑하게 감은 그 채로 치기 때문에 소리가 여운이 길고 푸짐합니다. 징을 한번 징 치면 소리가 아주 멀리 가죠. 또 사물들 중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고도 해요. 징이. 그렇군요. 네, 이런 악기 좀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런 동양적인 악기보다 네. 어릴 때 약간 피아노 잠시 했었고 네. 그 중학교 때는 그 리코더부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알토 리코더를 했던 오. 기억이 있고 고등학교 때는 네. 저희 음악 시간에 색소폰 색소폰. 연주를 했었어가지고 네. 그냥 조금씩 아. 발만 담근 아이고, 느낌? 네. 음악에 조예가 있으신 분이군요. 네. 꿈은 현악기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악기도 다뤄보신 거 있어요? 현악기는 제가 인연이 없어서 아. 네. 그래서 그게 꿈입니다. 아, 그래요? 미래에. 네. 뭐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되죠. 왜냐하면은 네. 바이올린도 저도 바이올린 좀 해봤지만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들도 있고 음, 얼마든지 꿈을 가지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약간 취미 느낌으로 네, 한번 그럼요. 해보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네,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악기는 한 가지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살면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두 가지 악기, 한 가지 악기라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전래동화에서는 사물놀이로 도깨비들을 혼쭐 내었는데요. 이 우리의 민속놀이 중에 외적을 혼쭐 내준 그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오, 들어보실까요? 네. 네, 서향숙 작사, 한초롱 작곡, 강강술래, 증포 꿈놀이 중창단 노래로 듣겠습니다. 동그랗게 손만 잡고 천천히 돌아보자. 하늘은 달도 밝다. 선창자가 노래하며
서향숙 작사, 한초롱 작곡, 증포 꿈놀이 중창단 노래로 강강술래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는 2018년 KBS 창작동요대회에서 발표된 곡이에요. 강강술래는 우리나라 전통 놀이인데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외적의 침입이 그렇게 많았어요. 네, 맞아요. 이 강강술래는 사람들이 이게 손에 손을 잡고 이제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강강술래 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노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군사가 너무 적어서 일본군을 속이기 위해서 많아 보이려고. 네, 많아 보이려고 딱 손을 잡고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썼던 그런 놀이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횃불을 한 병, 두 명 이렇게 들어서 불을 밝히면서 네. 네, 보름달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 보일 거 아니에요. 보이는. 그림자까지 다 지니까. 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군이 기겁해서 도망갔다고 하는데 네, 뭐 믿거나 말거나 재미있는 설화입니다. 그렇죠. 네. 선조의 좀 지혜가 엿보이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네, 우리의 선조는 다 지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추석 명절엔 이것 외에도 다양한 놀이들이 있었는데 그 명절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빠지지 않은 놀이가 있었습니다. 이 놀이를 할 때면 우리가 붕악을 울려라 해서 풍물놀이 패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야지 좀 신명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땅땅땅땅땅. 네. 어떤 행사든지. 옛날에는 그 추석 때 씨름놀이를 많이 했어요. 천하장사만 만세. 그럼 또 풍악을 울려라 다 이제 맞아요. 네, 풍물놀이 패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그 남사당패 놀이를 구경하는 것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남사당패. 네, 남사당패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춤추며 풍물을 연주하고 또 재주를 부리던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 남사당패의 놀이 중에 제일은 풍물놀이와 또 다른 볼거리로 지금의 이제 접시 돌리기 혹시 보셨어요? 긴 쇠꼬챙이에다가 접시 네, 탁 봤던 올려 것 막 같아요. 돌리는 거. 네, 그렇게 접시 돌리기 비슷한 버나 돌리기라고 한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줄타기 있죠. 명인들 있잖아요. 네, 떨어질까봐 막 사람들이 조마조마하죠. 맞아요. 네, 그리고 꼭두각시 노름도 있었대요. 이 꼭두각시 노름은 나무 손잡이가 달린 그 인형을 무대 위에 놓고 사람이 이렇게 아래에서 움직여가지고 약간 그림자 인형극처럼 약간 그런 느낌. 인형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인형에다가 긴 꼬챙이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네. 이렇게 인형이 춤추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맞아.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옛날에 텔레비전 같은데 어린이 프로그램에 인형극이 또 있었습니다. 맞아요. 자주 봤던 것 같아요. 네, 입도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네, 그런 꼭두각시 놀이도 있었고, 또 소먹이 놀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엉덩이를 맞대고 허리를 굽힌 다음에 이렇게 멍석을 그 위에 엎어가지고 네. 소처럼 보이게 만든대요. 네,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음식을 나눠 먹고 흥겹게 그런 노는 놀이래요. 저는 이 중에서 줄타기 놀이가 가장 아슬아슬하고 재밌었던 것 같은데 네. 본 적 있으세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그 영화 중에 왕의 남자라고 그렇죠. 네. 거기에 또 네, 네 나왔던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준기 씨인가요? 맞아요. 네, 이준기 씨. 여장하고 이렇게. 네, 네. 네, 밧줄 하나 그냥 가로로 길게 매달고서 그 위에서 이렇게 줄 타는 사람이 부채 하나 착 들고 이렇게 재주를 부리잖아요. 묘기를 부립니다. 이 동요에도 줄타기 노래가 있어서 들려드리고 네. 또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박주만 작사 작곡 줄타기 정소윤 노래로 듣겠습니다. 덩덕쿵덕 국물 소리 장단에 맞추어 공중에서 펼쳐지는 줄타기 놀이 재밌는 이야기로 흥을 돋우면 아슬아슬 줄노름이 시작되지요. 한발뛰기 벌떡안기와 들어눕기 하늘에서 펼치는
박주만 작사 작곡 줄타기 정소윤 노래였습니다. 여기는 옥천 공동체 라디오 FM 104.9MHz 동요로 만나는 세상입니다. 오늘 주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라는 주제로 동요 듣고 있고요. 오늘은 동만세 프로그램 프로듀서 천수민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들으신 이 줄타기 노래는 2014년 국악동요제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동요에는 정말 없는 주제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항상 화수분처럼 계속 주제가 나와요. 맞아요. 네. 이 주제의 영역이 아주 광범위합니다. 이 줄타기, 흔히 외줄타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외줄을 타면서 외줄에 앉거나 또 확 서거나 그 외줄 위에서 버선발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걸어 다니거나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는 사람을 보면 정말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심장이 아주 쫄깃쫄깃해집니다. 이런 줄타기, 공마, 또 요슬, 제주넘기, 공타기 뭐 이런 따위의 연애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고개사라고 부르는데요. 추석날 우리의 민속 명절에는 이러한 고개사의 다양한 재주를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으로 볼 기회도 많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거든요. 옛날에는 서커스 같은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동네마다 서커스단이 막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볼 수 있었는데 서커스 본 적 없으시죠? 저 직접 보진 못했고 그냥 영상으로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이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서커스 동네마다 왔습니다. 서커스단이 그래서 막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보기도 하고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 동춘 서커스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경기도 그 대부도에 위치한 동춘 서커스 상설 공연장이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동춘 서커스는 98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대요. 와. 그래서 한국 최초 또 최고의 서커스며 또 대부도 절경과 함께하는 최고의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정말 스릴 만점 서커스라고 합니다. 이 지금 그 상설 공연장에서는 평일은 2회, 주말은 3회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입장료라든지 뭐 자세한 건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이렇게 서커스 상설 공연장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저도 상설은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정말 그동안 사라진 줄만 알았던 그 서커스단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반갑더라고요. 이제 대부도에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네. 또 언제 시간 내서 가구나. 옥천도 힘든데. 이 옥천도 가야 되고 통영도 가야 되고 이제 대부도도 가야 되고 정말 언제 다 가보나. 그러니까요. 네. 자, 이번에는 또 달림에 관한 재미있는 동요가 있어서 선곡해봤습니다. 또 듣고 이야기 나눌게요. 이수영 작사, 김재한 작곡, 달콤한 달림, 육예서 이정훈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동그란 보름달은 그림빵을 닮았어. 한입 푹 베어 물면 달달 달콤해. 길쭉한 조승달은
이수영 작사, 김재한 작곡, 달콤한 달님, 6위에서 이정온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2018년도 KBS 창작동요대회에서 발표된 곡이에요. 노랫말이 참 재밌죠. 네, 되게 귀여운 노래네요. 네. 네. 아이들도 너무 깜찍하게 잘 불렀어요. 네. 이 잠 못 드는 밤 말꼬리 있기를 하다가 어느새 쿨쿨 꿈나라로 갑니다. 말꼬리 있기를 하다 보면 잠이 잘 올까요? 말꼬리 있기.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끝말잇기 뭐 하면서 잠들면은 양 네.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이렇게 해서 별 하나, 나 하나. 맞아요. 보통 양 많이 세기 하죠. 네. 스미비드님은 동시 써본 적 있어요? 동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썼던 기억이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일기 쓰기 약간 귀찮은 날 있잖아요. 그때 그냥 동시를 쓰면서 그걸로 가름했던 기억도 있고 네. 또 제가 과가 네. 약간 이런 한문학과라고 한시 쓰는 그래요? 것도 있어서 오. 약간 시랑 인연이 있다면 인연이 있다라고 그렇군요. 말씀. 그러니까 옥천과 굉장한 인연이 있으시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옥천은 또 정지용 시인이 있으니까. 시인이 계시는 네. 곳, 문학 축제도 있고, 그렇죠. 신앙송 대회도 있고 여기 맞아요. 뭐 그러니까 네 인연이 많으시네요. 네. 네. 이 동요를 부르고 듣는 아이들은 음률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체득돼서 동시들을 잘 쓰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경우만 봐도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시와 그리기 대회 같은 거 네. 있으면 시와 그림을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그때 운율에 맞게 잘 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상이든지 하나씩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약간 피가 흐르나 봐요. 네. 그 중에 아직까지도 생각나는 시가 있는데 네. 뭐 다 외우진 못하지만 제가 충격받은 그 부분이 있어서 무슨 된장찌개 같은 그런 네. 시였는데 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간에 보니까 엄마가 오랜만에 끓여주신 된장찌개 보글보글 맛있는 구수한 냄새. 얼마나 오랜만에 된장찌개 오랜만에. 끓여줬으면 그 오랜만에 하려고 네. 그 시를 썼는지 그게 너무 뜨끔해가지고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스민피디는 엄마가 해주신 음식 중에서 네. 추억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이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요리를 좀 하셔가지고 네. 이게 하나만 고르기가 좀 힘든데 오. 제가 제일 자주 찾는 건 네. 그 시래기국이라고 있어요. 시래기국 그래서 맛있죠. 먹으면 속이 편해져가지고 그거 많이 찾기도 하고 네. 또 감자전이나 깻잎전, 전 감자전, 종류, 네, 깻잎전. 네, 아유 맛있는 것들이네 다. 네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먹고 잘 건강하게 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갑자기 쪘어요. 아니 얼굴이 뽀샤시하게 뽀샤시하고 환한 얼굴을 보니까 네 보름달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고 맛있는 음식 잘 먹고 잘하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도 추석에 관한 동요인데요. 정말 추석하면은 뭐 생각나는 거 송편, 뭐 보름달 이건데 노래를 한번 또 들어보실게요. 홍명희 작사, 석광희 작곡, 추석, 윤건희 노래로 듣겠습니다. 동글 동글한 하얀 송편 먹는 날 오늘은 우리 명절 추석이래요. 둥글둥글둥글한 보름달이 뜨는 날 오늘은 우리 명절 한가위래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하하하 호호호 오늘은 우리 명절 추석이래요. 하늘에는 보름달 마음에는 행복달 오늘은 우리 명절 한가위래요. 홍명희 작사, 석광희 작곡, 추석,
윤건희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이 명절날에는 정말 이 친척들이 모이면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어렸을 모이는 날이 많지 않으니까 맞아요. 네. 자주 없죠. 자주 없죠. 네. 명절 때 돼야 이제 얼굴들을 볼 수 있으니까 뭐 이번에도 가긴 하지만 네. 네, 되게 기대가 됩니다. 친척들이 많아요. 인원이. 많은 편은 아닌데 네. 약간 멀리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모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한번 모이면 정말 즐겁죠. 맞아요. 주로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모이면 네. 무슨 놀이 같은 걸 해요? 저 어릴 때는 네. 약간 외가 쪽에서 이제 지역별로 팀을 나눠서 윷놀이를 했던 오,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진 팀이 막 네. 치킨 사고 오,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좋은데요. 네, 재밌더라고요. 네, 맞아. 윷놀이가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민속 명절 놀이 중에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가. 맞아요. 네. 저희도 예전에는 윷놀이를 한 것 같은데 이제는 모이면 그냥 밥 먹고 후식으로 과일 좀 먹고 차 마시고 각자 집으로 갑니다. 이제. 그게 제일 편해요. 애들이 크면은 약간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자라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아이들에게도 무슨 어렸을 때 추억이 좀 있어야 될 텐데요. 그렇죠? 맞아요. 요즘에는 아이들은 PC방으로들 다 각자 흩어집니다. 그렇구나. 네, 조카들은 또 이렇게 PC방에서 만나자 그러고 사라져요. 밥만 먹고 바로 사라집니다. 저는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뭐 할머니 댁이 있거나 하지 않았어요. 다 서울에 살아서.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아, 오히려 부러우셨구나. 네, 나도 좀 시골이 있어서 좀 시골에 가보고 싶다. 네, 그래서 참 부러웠는데 그래도 저 외갓집에는 이모 삼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모 삼촌들 같이 모이시면은 굉장히 우습고 굉장히 재밌고 개그맨들 모여 있는 것 같았어요. 되게 재미있으셨던 분들. 우리 가족이 좀 재밌습니다. 네, 개그 콘테스트에 나가도 돼요. 그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지금도 저희 엄마 쪽은 이모 삼촌들이 많이 모이시는 것 같아요. 오남매시거든요. 되게 끈끈하시겠네요. 네, 맞아요. 자주 모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끼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안 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벌써 이렇게 한 시간이 후딱 지났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딱 가네요. 네, 오늘은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두고 있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주제로 동요 들었습니다. 아니 오늘 동반세 진행 같이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확실히 이게 듣는 입장이랑 말하는 입장이랑 네. 확연히 차이가 좀 있고 네, 또 선생님이랑 뭔가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네. 시간이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죠. 네, 또 애청자분들도 오셔서 네. 직접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신청 얼마든지 하세요. 네. 그럼 언제든지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종종 함께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내일 달님에게 소원 꼭 빌어보시라고 마지막 곡으로는 이 또 둥근 달을 준비했습니다. 네, 윤석중 작사 권길상 작곡 둥근 달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 프로듀서 천수민이었습니다. 네, 추석 연휴에도 동요와 함께 행복하세요. 동행. 동행.